그녀는 65,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주부였습니다. 무릎이 좀 시큰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환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지냈죠. 하지만 몇 달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뚝 하고 소리를 냈고 밤에는 부기가 심해 다리를 쭉 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2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아직 연골이 남아 있었을 텐데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관절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퇴행의 시작 신호입니다. 관절은 혈관이 거의 없어 손상되어도 통증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느낄 때는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처음엔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증상을 방치하면 연골은 서서히 닳고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며 결국 만성 통증으로 발전합니다. 한 67세 남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일시적인 피로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걸을 때마다 무릎이 부딪히는 느낌이 납니다. 그의 MRI에는 연골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관절의 통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조금의 불편함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그때부터가 회복의 골든타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퇴행의 시작 신호임을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관절이 아프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퇴행이 시작됐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 그 사이에는 연골, 찰티라게이라는 부드러운 완충제가 있습니다. 이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이 연골이 혈관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손상되더라도 피를 통해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골이 조금이라도 닳기 시작하면 그 부위에 마찰과 염증이 생기고 몸은 그 염증을 막기 위해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그 통증이 바로 퇴행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신호를 날씨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깁니다. 그 사이 손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이 줄며 뼈끼리 직접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통증은 단순한 뻐근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만성 고통으로 바뀝니다. MRI로 보면 초기 관절 퇴행은 연골층이 희미해지거나 미세하게 울퉁불퉁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만 적절히 관리하면 염증을 줄이고 연골의 손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단 몇 달 사이에 손상 범위가 2, 4배로 커집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했을 뿐인데 지금은 걷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녀의 관절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통증은 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지금 돌봐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관절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60세 이후부터 관절의 퇴행이 급격히 빨라지는지 그 생리학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무릎이 아파졌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통증은 수십 년에 걸친 퇴행의 결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관절이 급격히 약해지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재생 시스템이 둔화되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연골세포의 재생 능력 저하 연골을 구성하는 세포인 콘드로사이트, 촌드로사이트는 20대까지 활발하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활동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손상된 연골이 스스로 복구되지 못하면서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마찰로 인한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 윤활액 감소와 점도 저하 관절 사이에는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액 시노비알 플루이드이 있습니다. 이 윤활액은 연골이 움직일 때마다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양이 줄고 점성이 낮아집니다. 즉, 관절이 마른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같은 움직임에도 충격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3근육량 감소로 인한 하중 증가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자연의 보호대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체중이 고스란히 관절에 실리고 특히 무릎과 허리 같은 하중 관절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사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악화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이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관절의 염증을 조절하고 연골 대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 퇴행이 더욱 빨라집니다. 한 60인 6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해요. 검사 결과 연골 두께가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관절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잃는 것입니다. 연골의 재생력, 윤활액의 점도, 근육의 지탱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떨어질 때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퇴행이 시작될 때 관절 부위별로 나타나는 첫 번째 경고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의 퇴행은 모든 부위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위마다 사용 빈도, 하중, 근육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조금씩 다르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가장 흔히 손상되는 세 부위, 무릎, 손가락, 어깨의 초기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무릎 관절. 계단이 두려워지는 순간 퇴행의 시작은 대부분 무릎에서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하다면 이미 연골이 얇아지고 슬개골, 무릎뼈과 대퇴골 사이의 마찰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처음 걸을 때 뻣뻣하다가 움직이면 조금씩 풀리는 것도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이 시기에 통증을 방치하면 무릎 주위 근육이 약해져 하중이 더 실리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2. 손가락 관절. 딱딱함과 부기로 시작되는 신호 손가락 마디가 굳거나 아침에 잘 펴지지 않는다면 퇴행성 지관절염 A Heberden's node의 초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부나 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많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디가 두꺼워지고 변형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엔 온찜질과 손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팔을 들어 올릴 때 찌릿한 통증. 어깨는 360도로 회전 가능한 관절이지만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손상 위험이 큽니다. 머리 위로 팔을 들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회전 근개, 어깨를 지탱하는 근육의 퇴행성 염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아프다면 어깨 주변 염증이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부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엔 가볍고 일시적이지만 방치하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 통증이 나타난 시점은 이미 관절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관리와 습관 교정만 해도 퇴행 속도를 절반 이하로 늦출 수 있습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했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죠. 지금은 10분 이상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경고를 듣지 않았던 대가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하루 중 언제 통증이 심해지고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몸이 보내는 퇴행 SOS 신호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뻣뻣하고 저녁엔 붓는다고 표현하죠. 이 표현 속에는 사실 관절 퇴행의 전형적인 하루 리듬이 숨어 있습니다. 일 아침에 뻣뻣함은 밤새 멈춘 혈류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 관절 주변 순환이 느려지고 윤활액이 한 곳에 고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연골 표면이 마찰을 받으며 굳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때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거나 무리하면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5분간 가벼운 관절 풀기 운동이 필수입니다. 기 낮 동안의 시큰함은 마찰로 인한 염증 반응입니다. 활동을 시작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지만 계속 움직이거나 오래 서 있으면 마찰이 누적되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몸은 이 자극에 대응해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그 결과 오후쯤부터 관절이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삼저녁의 붓기는 염증의 결과이자 회복의 신호입니다. 하루 동안 받은 충격과 마찰로 인해 관절 안에 염증성 삼출액이 차면서 부기가 생깁니다. 이 부기는 통증의 원인이 되지만 동시에 몸이 손상 부위를 복구하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냉찜질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체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면 아침엔 관절을 깨우고 낮엔 무리하지 않으며 저녁엔 염증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녁만 되면 무릎이 퉁퉁 부었는데 이제는 아침 스트레칭과 찜질을 습관화하니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녀의 사례처럼 하루 리듬을 관리하는 것이 곧 퇴행을 늦추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퇴행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범, 관절을 파괴하는 방치 습관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파도 좀 쉬면 낫겠지 하며 그대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고 퇴행을 앞당깁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발견한 관절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오래 앉아있는 습관, 무릎 압박의 함정,
가만히 있으면 덜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앉은 자세로 30분 이상 있으면 무릎 안쪽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혈류가 줄면서 연골세포의 영양 공급이 끊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퇴행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30분마다 1분이라도 일어나 가볍게 걷기. 이것이 관절의 생명줄입니다. 이 바닥 생활과 쪼그려 앉기, 연골의 최대적, 한국인에게 특히 흔한 습관입니다. 식사, 청소, 명상까지 모두 바닥에서 하는 생활은 무릎에 체중의 7-10배 하중을 줍니다. 이 자세는 연골을 직접 압박해 미세 균열을 일으키고 오랜 시간 지속되면 퇴행성 관절염의 촉매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의자 생활로 전환, 필요할 땐 무릎 쿠션이나 낮은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3진통제에만 의존하는 습관. 통증은 줄지만 퇴행은 계속된다. 통증이 심할 때 약을 먹는 건 필요하지만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신경 신호를 차단할 뿐 퇴행의 원인인 염증과 마찰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통증이 줄어든 사이에 더 많이 움직이게 되어 관절은 더 빠르게 닳습니다. 약은 회복의 시간을 위한 보조수단이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3가지 습관은 공통적으로 관절의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아입니다. 몸은 이미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하루를 반복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진통제 덕분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계단을 못 오릅니다. 그의 연골은 이미 대부분 닳아 있었습니다. 관절은 사용하지 않아도 과도하게 사용해도 망가집니다. 균형 잡힌 움직임과 올바른 습관이 퇴행을 늦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손상된 관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첫 단계, 염증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첫 단계는 염증의 악순환입니다. 마찰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다시 연골을 자극해 더 큰 통증을 부릅니다. 따라서 회복의 시작은 단 하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쉬기가 아니라 혈류를 조절하며 염증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20분의 관리만으로도 관절 내부의 순환이 달라집니다. 일냉 온찜질에 황금조합 통증이 심하고 붓기가 있을 땐 냉찜질 2-5분으로 시작하세요. 혈관이 살짝 수축되며 염증 부위의 열과 부기가 줄어듭니다. 붓기가 가라앉은 뒤에는 온찜질 시 5분으로 전환의 혈류를 열어주면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이 과정을 번갈아 하면 관절 안의 염증 순환이 안정됩니다. 팁. 아침에는 냉찜질, 저녁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몸의 하루 리듬에 맞춰 열을 다루면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이 통증기엔 멈춤, 완화기엔 움직임. 통증이 심할 때는 관절을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가볍게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이 줄면 혈류를 도와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해야 합니다. 완전한 정지는 근육을 약화시키고 완전한 운동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삼수면 전 온열 진정 루틴으로 마무리 잠들기 전 15분 따뜻한 수건으로 관절 부위를 덮으세요. 이 온열 자극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프다는 신호가 괜찮다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설쳤는데 온찜질을 꾸준히 하니 통증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의 혈류 검사 결과 염증 지표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 약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냉기와 온기를 조절하며 몸의 회복 속도를 스스로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염증 진정 단계를 넘어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두 번째 루틴, 연골 재생을 돕는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이 잦아들면 이제 몸이 회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연골과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관절은 혈류가 적기 때문에 몸 전체의 영양 상태가 좋아야 관절로 전달되는 회복 재료가 충분해집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가 곧 관절의 재생 속도를 결정합니다. 1. 단백질. 연골의 기본 재료 연골은 단백질과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관절을 지탱하는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달걀, 생선, 두부, 콩 등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팁. 단백질은 아침보다 점심 또는 저녁에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디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진정시키는 천연소염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과, 아마씨유, 호두 등의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붓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의사 상담 후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3비타민 D엔 칼슘. 뼈와 연골의 연결 고리,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도와 관절 하중을 분산시켜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자연 합성되므로 매일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습관을 가지세요. 음식으로는 연어, 달걀 노른자, 우유, 버섯류가 좋습니다. 4항산화 영양소, 관절 세포의 노화 방지 비타민 C와 E는 연골 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딸기, 키위, 브로콜리, 시금치를 자주 섭취하세요. 한 70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단백질과 오메가3를 꾸준히 챙기니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관절 회복은 약이 아니라 재료의 문제입니다. 염증이 진정되었다면 이제는 몸이 다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영양 루틴에 더해 퇴행을 막는 세 번째 단계, 관절 순환 운동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움직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염증이 진정되고 영양이 공급되었다면 이제는 관절 안의 순환을 촉진해 연골과 근육을 다시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움직이되 무리하지 말 것입니다. 올바른 운동은 약이 되지만 잘못된 운동은 독이 됩니다. 일 아침엔 부드러운 깨움 운동으로 시작 기상 직후 침대 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세운 차에 발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10회,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기 10회. 이 두 동작만으로도 윤활액 순환이 활발해져 아침의 뻣뻣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습관은 관절에 오늘도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T낮엔 순환을 깨우는 걷기 운동. 하루 2-30분 정도 빠르지 않게 천천히 걸으세요. 걷기는 무릎, 고관절, 발목에 적당한 압력을 주며 관절액을 골고루 순환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단, 평지 위에서 걷고 계단은 피해야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땐 한 발 내딛고 멈춤의 리듬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저녁엔 관절 풀기 루틴으로 마무리 잠들기 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5초 유지 후 내리기 10회. 그 다음 허벅지와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온찜질을 더해주면 혈류가 극대화됩니다. 이 루틴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밤사이 관절이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4운동보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반복되는 움직임이 관절의 신경과 혈류에 안정된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그 리듬이 형성될 때 관절은 서서히 퇴행의 속도를 늦춥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 20분을 꾸준히 걸어요. 무릎이 덜 붓고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습니다. 관절은 움직일수록 살아납니다. 단, 그 움직임이 고통을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통증을 무시하는 운동은 파괴지만 통증을 존중하는 운동은 회복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놓쳤던 한 환자의 실제 이야기,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후회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68배 은퇴 교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잠시 쉬면 괜찮겠지. 그는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무릎은 부풀어 오르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MRI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3기. 이미 연골의 절반 이상이 닳아 있었고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조금 아팠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통증이 생겼을 때 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 염증, 근육 약화, 연골 마모, 변형, 이 과정을 거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됩니다. 초기엔 약간의 뻣뻣함, 계단에서의 불편함 정도로 시작되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는 치료 후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 스트레칭, 저녁엔 따뜻한 찜질, 식단엔 단백질과 오메가3를 추가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젠 예전처럼 빠르게 걷진 않아요. 하지만 덕분에 아직 내 다리로 걷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단순한 통증이 얼마나 큰 경고인지 보여줍니다. 관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통증으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 신호를 일찍 듣는 사람이 늦지 않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의 통증을 무시하면 100걸음의
후회를 남깁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의사가 실제로 강조하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관리 3원칙, 꾸준함, 균형, 체중 관리의 핵심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관리의 습관입니다. 수십 년 진료를 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3가지 원칙. 관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꾸준함. 관절은 하루가 아니라 리듬으로 낫는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할 때만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통증이 줄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죠. 하지만 관절은 한 번의 집중 관리보다 매일의 꾸준함을 더 필요로 합니다. 매일 15분의 스트레칭, 하루 한 번의 온찜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이 작은 루틴이 연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병원만 믿었는데 지금은 제 손으로 제 관절을 돌보고 있어요. 그녀의 꾸준함이 연골의 진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디균형, 운동, 휴식, 영양이 모두 맞아야 한다. 운동만으로는 관절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휴식이 부족하면 염증이 쌓이고 영양이 부족하면 재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쉬기만 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은 더 약해집니다. 운동 40%, 영양 30%, 휴식 30%. 이 균형이 맞춰질 때 퇴행은 느려집니다. 3체중 관리, 무릎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줄여라. 무릎 관절은 체중의 3열 6배 하중을 견딥니다. 따라서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엔 최대 6kg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만큼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식사량보다 식사 구성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채소, 통곡물 위주로 바꾸세요. 이 3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결과를 바꿔놓았습니다. 관절은 나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갑니다. 꾸준히 돌보는 사람의 관절은 70세에도 유연하지만 무시한 사람의 관절은 50세에도 이미 닳아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기억합니다. 관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로 정리하며 관절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 습관의 나이를 따른다. 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이 통증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절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나이를 따릅니다. 관절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기록입니다. 움직임이 적었던 날엔 굳고 따뜻하게 돌봤던 날엔 부드러워집니다. 하루의 자세, 식습관, 마음의 여유, 이 모든 것이 관절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70세에도 통증 없이 걷는 분들의 공통점은 운동 능력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그들은 통증을 참고 버티지 않습니다. 작은 이상에도 귀 기울이고 매일 10분이라도 스트레칭과 찜질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 꾸준함이 관절을 젊게 만듭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며 통증을 방치한 사람은 나이보다 더 빠르게 퇴행이 진행됩니다. 연골은 침묵 속에서 달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15분의 온찜질, 가벼운 걷기, 충분한 단백질과 수분 섭취.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관절은 다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따뜻한 습관 하나가 관절의 시간을 거꾸로 돌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이 당신의 관절 나이를 되돌리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